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나정화, 올해 63세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젊었을 적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며 20년 넘게 국수집을 운영했습니다. 땀이 국물보다 먼저 떨어지던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몇 해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가게를 접게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순간에 텅 비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송파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 한 채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그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은 됩니다. 아침엔 라디오 들으며 아랫집 세입자 반찬 하나 얹어주고 점심쯤엔 걸어서 5분 거리 찻집에 갑니다. 거기 유자차가 참 좋아요. 마치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진다방 한켠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사투리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정화 아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 오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첫사랑이었죠.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함께 다녔고 서로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멀어졌던 그 사람.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눈가의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기철이 맞나? 진짜 오기철이야. 우리 둘은 그렇게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철은 자주 진다방에 나타났습니다. 옛날 얘기 좀 더 해보자는 말로 시작해. 정화야, 내 미소 보니까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는 말로 끝났죠. 처음엔 그냥 반가운 옛 친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외로움에 빈틈에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서울 살다가 은퇴하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예비 창업자들 컨설팅 해주고 있어. 요새 다들 카페 하잖아. 내가 몇 군데 도와줬지. 자신이 성공과 실패를 다 겪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어딘가 신뢰를 주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화인 저를 존중해주는 듯한 말들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나 사실 요즘 다시 설렌다. 젊을 때 너랑 못 이어졌던 게 평생 후회였거든. 근데 지금이라도 괜찮다면 나 내 옆에 있고 싶다. 갑작스런 고백이었지만 기철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사랑이란이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부끄럽게도 설레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딸은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무슨 황혼 로맨스냐며 코웃음을 쳤죠. 그런 반응에 기철은 자식들 눈치 보지 말자며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제안했습니다. 드레스도 반지도 없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기철은 말했죠. 정화야,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구상해 온 게 있는데 송파에 아담한 카페 하나 열어보자. 너 국수집도 해봤잖아. 장사 뼈대가 있지 않나? 사실 전 처음엔 반대했어요. 지금 편하게 사는 것도 벅찬데 무슨 장사를 또 하느냐고. 그런데 기철은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통유리로 햇살 잘 드는 자리, 수제차도 팔고 디저트는 내가 예전에 만들던 유부 주머니도 팔고 내가 인테리어도 직접 맡아볼게. 그의 말은 마치 오래전 우리가 함께 그리지 못한 미래의 리셋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결국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송파방이동 작은 골목길에 있는 공실이었던 점포를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여기야, 정화야. 이 골목 감성 카페 하기 딱이야. 문제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컸어요. 기철 씨, 이건 좀 부담인데. 제 말에 기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화야, 걱정 마. 요즘은 대출도 잘 나오고 내가 빌라 담보 잡으면 충분해. 내 신용이 좀 복잡해서 정화 내 이름으로 하면 훨씬 유리하거든. 우린 부부니까 괜찮지? 사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 상담을 받으러 갔고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종이 여러 장을 내밀었죠. 기철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형식적인 거야. 내가 다 갚을게. 걱정 마. 그리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 계약이 끝난 날,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기철은 가게 이름까지 직접 지었죠. 둘이 처음 만난 곳 진다방에서 따온 진심다방 어때?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심이란 단어가 어딘가 꼭 우리를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그때까지는 진심인 줄 알았으니까요. 기철은 본격적으로 인테리어에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을 다니고 견적을 확인하고 소파 천을 고르고. 정화야, 우리 카페는 진짜 특별해야 해. 다른 데랑 똑같으면 누가 오겠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인테리어 견적이 늘어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철 씨,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레 말하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야. 손님만 잘 붙으면 금방 회수돼. 정화, 너랑 나 장사해봤잖아. 느낌 오잖아. 그때까진 정말 느낌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오픈날. 카페 앞엔 풍선 아치가 걸리고 기철은 슈트까지 차려입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유자차와 쑥개떡, 그리고 정성껏 끓인 잔치국수를 메뉴에 올렸어요. 추억의 맛이라며 SNS에 올린 손님도 있었고 기철의 옛 지인이라는 사람들도 찾아왔죠.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첫날 매출을 세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화야. 기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였어요. 기철이 카페에 늦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무서 좀 들를 일이 있어서 친구 부탁으로 강남에 잠깐. 하루 이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혼자 카페를 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커피 내리고 국수 말고 설거지하고 정산까지. 고작 서너 명 들어오는 손님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나이인데 제 몸이 하나도 모자랐습니다. 기철 씨, 요즘 너무 안 도와줘.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한참 후에 들어온 그에게 말했더니 기철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내가 도우려 했지. 근데 요즘 허리도 아프고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다정하게 말했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불쑥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하세요? 저는 민망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병이야.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혹시 기철 씨가 뭐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기철은 평소처럼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철 씨, 우리 가게 지금 수입이 얼마고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어. 기철은 웃으며 말했죠.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요. 지금 내 명의로 된 돈이잖아요. 기철의 표정이 그 순간 확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우리 둘이 부부잖아. 못 믿어? 그 말. 믿고 싶었지만 이제 못 믿겠습니다. 며칠 후 기철이 외출한 사이 저는 가게 사무서랍에 있던 장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지출 내역엔 이상한 항목이 수두룩했어요. 지인 차용금, 외부 컨설팅비, 장비 보증금. 심지어 제 통장에서 매일 빠져나가는 큰 금액이 기철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철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장부와 내역서를 내밀며 물었죠. 기철 씨, 이 돈들 다 뭐예요? 내 통장에서 왜 당신 계좌로 매일 돈이 빠져나가요? 기철은 잠시 말이 막혔고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다 가게 투자한 거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긴 건데 당신 몰라도 돼.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된다고요? 이건 제 이름으로 낸 대출이고 제 재산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몰라도 되는 거죠? 기철은 그제야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됐어. 그렇게 따질 거면 더 이상 같이 못하겠네.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대체. 그날 이후 기철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카페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가게에서 멍하니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5천만 원 대출 외에 3천만 원이 추가 대출되어 있었던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 서명이 있었죠. 그가 시킨 대로 여기 사인만 하면 되라며 넘겼던 서류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인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 씨,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기? 웃기지 마.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어. 사업 한 방이면 다 정리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꺼졌습니다. 믿음도 기대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가장한 계획된 함정이었죠. 정화는 조용히 경찰서 문을 엽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써내려가며 그는 다짐합니다.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 문을 열며 들어설 때 제 다리는 떨리고 손은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런 곳은 뉴스에서만 보던 공간이었거든요. 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제 남편한테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다 사인했으니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혼자 중얼이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기철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가게 기물 일부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커피 머신, 제빙기, 블렌더, 심지어 정화국수 간판조차 없어진 가게는 텅 빈 상처 같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다시 가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딸과 아들은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기철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화 말고도 다른 여성 피해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기철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화야, 내가 잠깐 돈 융통 좀 하느라 그랬어. 이번 기회만 넘기면 진짜 크게 벌 수 있어. 내 명의로 아파트 담보 대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기철 씨, 이젠 정말 못 믿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아줘. 그 말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내 인생을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기철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남은 건 8천만 원의 빚과 무너진 신용등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정화 씨 첫사랑 찾아서 재혼했다더니 사기당했다며? 에휴, 나이 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왜 숨어 살아야 하지? 잘못한 건 나 아니잖아.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국수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밀고 칼로 썰고 다시 말아내고
처음엔 떨리던 손이 어느새 익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빌라 근처 작은 점포에 정화국수라는 이름의 국수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그릇 5,000원, 맑은 멸치 국물에 손으로 마른 유부주머니 하나 올려주는 국수. 그 맛을 기억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국수 솜씨는 여전하시네. 정화 씨, 다시 시작하신다니 대단해요. 그 말들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회관에서 노년층 황혼 사기 예방 교육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강사가 말하더군요. 최근엔 옛 인연을 내세운 황혼 재혼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확히 제 이야기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은 제 삶의 또 다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울, 인천, 수원 지역복지관마다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 붉히는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그 비슷한 말에 흔들렸는데 이제 안 그래요. 그 말들이 제 상처를 치유해줬습니다. 몇 달 뒤 기철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총 5명의 여성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했고 일부는 아예 재산을 빼앗긴 뒤 쫓겨났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재판에서 기철은 감정은 진심이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사기이며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남았지만 더는 그 사람의 얼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수집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엔 시장 상인들이, 점심엔 직장인들이, 저녁엔 동네 주민들이 정화국수에 따뜻한 멸치 국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황혼 사기를 막는 멘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현실이라는 걸 저는 이제 뼈저리게 압니다. 언젠가 한 젊은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말없이 국수를 한 그릇 말아 건네며 대답했죠. 이 국물처럼 한 번 끓어 넘쳤지만 다시 진하게 우려내면 그 또한 삶이 되더군요.